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셨어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해에서 온 도명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대방 불자 여러분,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명 스님 하면은 바로 가야불교. 예. 네, 이렇게 떠오를 만큼 우리 스님께서는 가야불교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가야불교사와의 인연을 우연이자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필연입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필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첫 시작은 정말 우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사찰 이름 짓는 것, 네. 예, 절 이름 짓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가야사입니까? 아닙니다. 가야정사, 예, 가야정사. 가야정사라고 거의 하는데, 비슷하네요. 예, 처음에 제가 뭐 지금도 여여정사 주지지만 네. 이제 여여정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스님 여여의 뜻이 뭡니까? 여성들만 다녀서 여여입니까? 이런 분도 심지어 계셔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사찰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주는 네. 뜻에 대가 불자들이 물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야정사라고 하는 이 사찰 이름은 제가 뭐 2014년 정도에 네. 예, 김해에 땅을 불사를 하려고 땅을 좀 샀는데 네. 예, 그 도중에 당시에 가야대학교 총장이셨던 네. 예, 서용규 교수님을 네.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수 교수님하고 뭐 말씀 나누다가 스님 불사하십니까 하길래 네. 땅을 좀 사놨습니다. 아. 절 이름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직 못 지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스님 가야정사 어떻습니까? 즉시에 그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길래 네. 어감도 좋고 이 땅이 또 가야 땅이고 해서 네. 아마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가야정사라고 지으면 네. 사람들이 가야에 대해서 묻겠다. 네. 그럼 가야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가야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제 김해 살면서 좀 듣긴 들었지만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가야 불교가 시작된 네.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또 모를 일이죠. 우리 스님께서 그 예전에, 그 오래전에 가야국의 일원으로서 또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네. 분명히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야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2016년에는 가야 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라는 주제로 제1회 이 가야 불교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야 불교에 대해서 탐색을 하던 중에 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제 여여향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월간지에 가야 불교를 찾아서라는 테마 기획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야 불교와 관련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향토 사학자이신 김해 좋은건강병원 이사장인 허명철 박사님, 네, 그리고 신흥사 회주이신 영규큰 스님, 또 은하사 회주이신 대승큰 스님, 네, 이런 이제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접촉하게 됐는데 그래도 가야에 대해서 가장 그 권위가 있다는 분은 네, 인제대학교 이제 고고학과 교수이신 이영식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식 교수님을 한번 네.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게 됐죠. 그러셨군요. 예, 그 전화 드리니까 흔쾌히 오시라 해서 네, 그 교수 그 연구실에 가서 네, 한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론은 서기 48년 허왕우 도래와 네, 그때 파사석 탑이 왔고 그 사실은 좀 신뢰하기 힘들다. 네, 가락국기에 나와 있는 서기 452년 왕우사 창건 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권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아이고 저는 당시에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차에 네. 그 편집부로 같이 활동하던 우리 불자가 네. 저 부산 동명대학교 장재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장재진 교수님이 가야 불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 아, 그래서 장재진 교수님을 한번 찾아뵀죠. 네. 그랬더니 장재진 교수님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꼭 네. 문헌뿐만이 아니다. 네. 민담, 설화, 전설도 네. 다 역사할 수 있고 또 가야 불교는 일현 스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네. 성각자께서 네. 그렇게 또 기록도 남기셨고 이것은 분명히 실제의 역사다라고 네. 하시면서 이제 뭐 서로 얘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그런 중에 그러셔서 학술 대회까지. 그렇습니다. 아. 그날 첫 만남인데 아, 첫 만남에서 네. 이제 장 교수님이 이 학술대회는 아무래도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눈치를 보시면서 스님 우리 첫 만남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서 네. 말씀을 이제 네. 하시길 하시라고 네. 했더니 스님 사실은 이 가야불교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소위 임자를 못 찾아서 아직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네. 스님이 한번 마음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 1회는 안 되고 네. 적어도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3년은 해야 됩니다. 네. 아마 그 자리에서 저도 뭐가 좀 씌었는지 그 분위기에 홀렸는지 네. 막 그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첫 만남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네. 2016년 1월부터 네. 그 1회 가야불교 학술대회를 하고 그러셨군요. 계속 작년까지 아, 이어졌고 6회째 했고 올해도 네. 7회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가야불교를 두 분이 만나서 일깨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그 인연이 학술 그렇게 대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또 7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도사 승가대학장이신 인해 스님을 만나서 또 의기투합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가야불교의 그 밑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장 스님하고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이제 제가 2009년도 네. 김에 이제 포교원을 열었습니다. 네. 은사하신 정혁 큰 스님께서 네. 터전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인해 스님께서 네. 김해의 바람일 선언이라고 포교당을 여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인해 스님은 저희 사형이신 도산 스님과 도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인사 겸 해가지고 네. 가서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더니 네. 그래서 제가 가야불교 말씀을 드렸죠. 네. 드리니까 이거 정말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되는 네.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불교 문화 콘텐츠다. 네. 역시 좀 앞서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 그렇게 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해 스님과 같이 이제 얼마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네. 우리 둘이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스님들을 좀 모으자. 그래서 처음 지금 장유사에 계신 네. 그 해공 스님과 네. 그리고 경운사에 계신 해도 스님 네. 이렇게 이제 네 분이서 장유사에서 모여서 같이 회합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모임을 구지회라고 지었습니다. 네. 김해는 구지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지회라고 짓고 네. 이제 몇 년 지나서 스님들이 더 동참해서 네. 법등회라고 이제 그렇게 지었고 또 이제 좀 더 지나서 가야 불교문화진흥원에서 네. 이제 가야 문화진흥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네. 통도사 성가대학장이신 인해 스님의 네. 기획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스님께서 학인 스님들만 잘 가르치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기획력도 있으시고 밑그림 그리시는 기재이신 것 같은데요. 추진력과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두 분의 그런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에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을 발족하는 일까지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야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야문화진흥원은 네. 가야 불교와 또 가야 문화에 대한 선양 네. 사업뿐만이 아니고 복지, 네. 그리고 교육, 장학 사업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임이사 8분이 있는데 스님들이 6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자가 일반인 2명이고 네. 또 일반 이사는 제가자가 한 20분 정도 동참하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네.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매년 가야 효문화 축제도 하고 네. 세미나 뭐 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3월에 우리 스님께서 가야문화진흥원의 제3대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취임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3대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사실은 제가 워낙 좀 바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가야 불교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야 불교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좀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절이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제가 3대 이사장으로 네. 취임을 하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은 사무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삼세판이라기도 하고 또 삼을 참 좋아하는데 네. 제가 3대 이사장이 된 만큼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되고 했으니까 네. 이제는 가야문화진흥원의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는데 네. 첫째는 명상을 통한 깨달음, 네. 네. 그리고 또 복지를 통한 자비 나눔, 네. 네. 그리고 가야 불교를 바로 세우기로 해서 네. 가야 불교를 통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네. 요 세 가지를 중점 사안으로 네. 그렇게 정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께서도 네. 이 가야 불교의 역사적 정립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야 불교 연구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셨다지요. 예. 근데 가야 불교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불교의 한반도 전래 과정에서 예. 가야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무원장 스님께서 네. 가야 불교를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총무원장 스님께서 굉장히 깊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시죠. 실제로 우리 가야권에 계시는 스님들은 뭐 전부 다 가야 불교를 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몇몇 어른 스님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네.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여기에 아주 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여기에 확실히 다 알고 계시구나. 네. 그런 굉장히 반가움도 있었고 이 가야 불교의 의라고 하면 실제 했던 역사입니다. 네. 실제 했던 역사이지만은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가야는 역사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네. 또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본 군부가 네. 정한론을 만들어서 임나일본부를 네. 옛 가야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음. 또 가야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500년간 엄연히 존재했었고 네. 삼국 시대가 아니고 사국 시대가 분명하거든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중국 이런 데는 30년, 50년, 100년만 돼도 다 국가로 인정하는데 네. 가야는 가락국기에 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네.
가야가 세워졌다라는 게 네.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고 그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네. 가야라고 했다라고 가야국이라고 했다라고 나라 세울 때부터 국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년 이상 실제로 존속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는 삼국이 아닌 사고 역사가 네. 분명한 것이고 가야 불교도 일종의 그 지방사가 아닌 네. 우리가 백제불교, 고구려불교, 신라불교 이렇게 하면 지방의 불교를 보지 않고 우리 네. 불교의 한 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야 불교도 네. 우리 불교의 한 축으로서 네. 당당히 실제했었고 네. 또 이 땅에 가장 먼저 전래된 네. 불교라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불교입니다. 아, 정말 이 의의 있는 뜻깊은 이 일을 꼭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국유사 앞서서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삼국유사 가락국기 2000여 년 전에 고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가야국으로 건너와서 김수로 왕과 네. 백년가약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로 온 것은 한반도의 불교 전래 역사를 엄청나게 바꿔놓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공부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 전래를 우리는 꼽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 말씀 좀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 허황우의 돌에는 이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가락국기 편을 보면 이제 거기에 수로왕 탄광과 나라 세우는 것 이런 구지가 우리들이 아는 구지가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허황우가 수로왕과 결혼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 결혼 신화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사화 그렇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 옛날에 우리가 뭐 한문 소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실제적인 사실이고 어떻게 왔고 또 그 결혼의 과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왔고 네, 또 그 사람 보낼 때 선물을 뭘로 얼마나 보냈고. 줬고 네, 그리고 그 오는 지점들 네. 도착한 지점 그리고 홍황우가 와서 이 땅의 신에게 패백 올리는 네, 그 지점 능인이라고 하는 지점 네, 그리고 허황우가 올 때 처음 관측했다는 섬 네. 망산도 그리고 둘이서 만나서 이틀 밤에 신혼을 보냈다는 만전 네, 그리고 거기에 주포마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로왕이 그것을 기념해가 뒷산을 명월산이라고 하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 세 네. 절을 수로왕이 지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대의 기록까지 종합해 보면 네, 이 가야 이 불교는 아주 실제했었고 허황우 도래는 네,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실제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지금도 김씨, 김해 허씨, 네, 또 인천 이씨 이런 가락 종친들은 네. 서로 간에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 예. 네, 김해 김씨, 허씨는 뭐 또 양천 허씨하고 몇 허씨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가락 종친이라고 하면 김해 김씨, 허씨, 네, 인천 이씨. 네, 인천 이씨도 원래 김씨인데 중국에 사신 갔다가 네, 거기에서 중국 그 황제한테 이시성을 네. 하사받아가지고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 뿌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쌍계사 산내 암자 예. 칠부람에 가면은 예. 그 김수로 왕의 허황우 사이에서 아들이 일곱 왕자가 출가해서 성불했다는 칠부람 아짜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 보면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사학계에서 가야사를 외면하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선생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 불교나 가야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을 네. 좀 귀히 여기시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 자료들을 업데이트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우리 저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분들께 조금 네.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네. 사실은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은 신라사나 고구려 백제사 연구하는 분들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이죠. 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많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깊이 보면 거기에서 많은 사실들을 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가야 불교는 역사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락국기나 파사석답조나 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있는데 애초에 이제 가야는 이제 미완의 제국이다, 네. 신비의 나라다, 네. 그리고 가야는 문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선입관 때문에 네. 가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가야 불교에 대해서 접근이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파고 파니까 계속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경남 가야고분군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예.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담겼다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런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가야 불교를 하자니 당연히 가야사를 들여다볼 볼 수밖에 그렇죠. 없고 또뭐 가야가 육가야다, 뭐 칠가야다 이런 또 여러 가지 네.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근 이제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네. 이 우리 유물과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네,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네. 이 7개 가야 고분군 중에서 남원의 김운국 그리고 합천의 다라국 네. 이 두 개는 일본 서기에 들어있는 지명입니다. 네. 우리의 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없고 네. 일본 서기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지명인 이 김운과 특히 다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그 임나일본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조작된 역사의 그 지명 임나칠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임나칠국이나 임나십국 중에 하나인 이 다라국을 쓴다면 네. 이거는 향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의 양쥐 공도나 다른 나라의 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지명이 명확하지가 않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계에서 아직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네. 일본 서기에 의해서 그 유네스코 해설문 우리가 올린 공문 해설문에 보면 네. 니온쇼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거 우리 역사의 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네. 굉장한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2019년도 12월에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유물 전시회에 대해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김수로 왕가의 황후의 가야 건국 이야기는 신화이고 허구이고 상상인데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 놓았다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야 불교사를 좀 더 넓게 가야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절대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렇게 허구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님. 저도 사실 당시에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네. 국정 100대 과정 속에 넣어서 천명을 했죠. 네. 천명을 하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고대사학회 네. 그 회장님이 대통령은 정치만 하면 되지 왜 이 역사에 관여하느냐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우리나라에 관할된 모든 것을 다 또 그렇죠.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이제 좀 지나서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신문에서 네. 파사스탑
그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 사실은 파사석탑은 저 모셔갈 때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와서 네.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고유제까지 지내고 나서 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잘 모셔갔는데 그 전시하자마자 메이저 언론에서 막 허구다라고. 그리고 아직 네. 검증되지 않은 유물이라고 네. 하면서 음. 뭐 엄청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 후에 파석탑은 그대로 전시가 됐지만은 네. 그 금을 하나 꺼서 네. 파사석탑 있는 쪽은 신화. 그러니까 신화에서 역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까지는 신화다 이거예요. 네. 파석탑 전시해놓은 데까지는 설하고 신하고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 그 다음부터는 역사다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례가 없고 네. 우리 유물 전시에서 이런 전례가 없었고 그래서 그 배경에 관해서는 네. 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드러난 바가 있지만은 네. 그 가야 불교 또 가야 초기의 기록을 부정하는 그런 논조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사학자들이라면 대통령께서 그런 그 가야 역사를 복원하라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네. 지금 이제 8대 그 문화 고대 문화권 복원이라고 해서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마문화권이다 탐나다 부터해서 많은 그 문화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가야사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에 향후 1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돈이 지원돼서 그런지 이제는 또 너도 나도 가야 하겠다고 그럽니다. 너도 나도. 전에는 뭐 가야에 대해 가지고 시큰둥하는 분들도 너도 나도 다 가야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금 위험한 게 아까 말씀드린 남원의 김운 같은 경우 물론 삼국유사에도 가야의 강력이 지리산 일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원도 당연히 그렇죠. 지리산 쪽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나온 유물들은 거의 대가야의 유물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가야 유물인데 거기에 김운가야라고 하는 뭐 이런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그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본이 한 번도 우리 한반도를 점령해서 식민지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지명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간 정복해서는 지명이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지명이 남아려면 10년 뭐 몇십 년 지나야 되는데 실제로 야마토해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은 했어도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점령도 안 한 지역에 어떻게 일본은 야마토가 설명하는 임나의 지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고 그렇죠. 일본 서기에는 임나라는 얘기가 216번, 17번 나옵니다. 우리는 통틀어도 광개토대왕 비와 그리고 저 삼국 사기의 강수열전 그리고 징경대사 탑비에 임나왕족 초발성리라고 하는 뭐 이런 기록들 단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지명들은 일본에 있는 것이지 일본이나 대마도에 있는 것이지 우리 강역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지금 올해가 7회째라고 하셨잖아요. 세미나가. 앞으로 계속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가야사를 연구하고 또 가야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모여서 연구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 발굴을 해내고 또 고증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이신 도명 스님을 모시고 가야불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를 통해서나 붓다회를 통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으로 BTN 불교 TV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스님, 이 가야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인도 공주 허황옥의 예. 이 도래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라는 이 스님께서 그런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불교의 실체를 조명한 최초의 서적, 바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를 출간을 하셨죠. 예. 네,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이? 반응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뭐 수년간 제가 네, 그 연구하다 보니까 네. 연구의 결과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문헌도 보고 직접 현장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들과 네, 함께 직접 이제 또 우리 가야불교 연구소 위원님들과 네, 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록과 굉장히 일치한다.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빠져드니까 점점 거기에 아주 막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인 결과들이 모여서 이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라는 네.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 뭐 전문 역사가는 아니지만 네. 또 우리 전문 역사가가 아니다 해서 또 네.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전 세계에서 소위 전문가 아닌 분들이 한 번씩 재판을 또 터뜨리기도 합니다. 네, 그 맞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성직자하고 또 스님인데 네, 스님이 뭘 연구한다고 내놨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더라. 네,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전부 불교에 유리하게만 자기 식대로 그렇게 다 해놨더라. 네, 객관성이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야 불교를 선양하는 거는 고사하고 네, 오히려 있는 가야 불교를 더 죽이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네, 또 있는 사실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야 불교는 분명히 문헌도 있고 증거도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미래의 어떤 연구 과제로 삼기 위해서도 하나 남겨야 되겠다 네. 싶어서 네, 뭐 이 속에는 또 부족함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도 되고 네,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네.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가 실마리가 되어서 허황옥 3일 네. 그리고 또 잃어버린 2000년의 기억이라는 역사 다큐멘터리도 제작돼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한 그 연구, 네. 허황옥 이제 공주 도래에 대한 지명과 그 도래길, 혼인길, 네, 그것을 그 얘기를 들은 지금 KNN의 국장으로 근무하시는 진재훈 감독님. 네, 진재훈 감독님은 뭐 국제 영상 페스티벌에서 2번이나 금상을 받을 정도로 네. 아주 다큐멘터리 명장이십니다. 음,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이분은 아주 뭐 학자입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또 자신이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 파트로 갈 그렇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시라.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문의도 많이 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까지 또 찾아주시는 오. 그런 역할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제 작년 12월에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이라고 네. KNN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시간이 50분 한정이라서 네, 또 훨씬 더 많은 분량과 그런 것을 다 좀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그때 빠진 부분들과 또 최근에 좀 더 새롭게 가미된 부분 이것을 합쳐서 이제 90분으로 해서 네, 이 허황옥 3일 이제 전국 개봉 네. 영화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5월 12일 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 네, 개봉하고 이제
4월 23일 날 김해 시사회, 네. 또 25일 부산, 또 5월 3일 부산 이렇게 해서 계속 시사회를 하고 12일은 전국 개봉을 하는데 서울 개봉 때 총무장 스님께서 네. 오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시군요.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도 꼭 와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 허황옥 3일 잃어버린 2000년의 역사, 2000년의 기억,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네. 그 주된 내용은 네. 허황우가 올 때 처음 그 조망했다는 섬, 네. 그 망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왜냐하면 허황우가 그 온 기록이 최초로 드러난 기록이 가락국기이고, 그리고 그 가락국기에서 허황우를 처음 봤다라고 네. 하는 섬이 망산도이기 때문에 그 망산도가 어딘지 밝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동안 학계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가락국기를 근간으로 가장 근접하게 네. 그렇게 밝힌, 이제 뭐 제가 밝혀서 좀 못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1차 사료를 바탕으로 복원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망산도와 그리고 허황우 혼인길에 대한 여러 가지 지명들을 네. 잘 규명했고, 네. 그리고 허황우가 인도 아유타구에서 충분히 올 수 있다. 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해류와 해풍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검증해 보니 충분히 3개월 안에 가능하더라. 그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인도의 철기 기술과 우리나라의 철기 기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기 기술은 대륙에서 온 게 아니고 네. 인도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홍익대 박장식 교수님이 네.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허황우가 오신 길이 그 철기 루트를 따라서 가야로 네. 왔다.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게 그 안다만 제도와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네. 필리핀과 대만으로 네. 대만으로 온 것까지는 그 철기 기술이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 먼 길을 왔는데 대만에서 가야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쉽고, 네. 또 한국의 철기 기술이 가야라고 이미 밝혀졌기, 저 인도에서 온 기술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히 허황우가 올 수 있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조명을 하셨네요. 저도 보고 네.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허황옥 3일 영화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가야 불교가 역사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지대방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대방 불자 여러분, 가야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불교, 해동 초전 불교가 바로 가야 불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가 우리 불교인데 1700년 전통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324년을 찾아서 2000년 한국 불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당당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324년의 불교 역사를 찾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정말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야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또 가야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야 불교를 바로 세우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명을 바쳐서 다 하겠습니다. 네, 스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이신 도명 스님을 모시고 가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지요.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 때 현재를 제대로 규명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김준호 불자님, 박인숙 불자님, 신명옥 불자님, 이순애 임연지 불자님, 홍주연 불자님, 그리고 많은 스님들께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